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어요. 겨울철 특히 아침에 우리 어르신들이 조심해야 할 뇌경색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셨대. 이런 이야기 겨울만 되면 참 많이 들리죠. 저도 이웃 어르신 중에 그런 분들을 여럿 봤어요.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시다가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그냥 운이 나쁘거나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에요. 겨울 아침에는 우리 몸에 특별한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걸 미리 알고 계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앉으셔서 천천히 들어보세요. 자, 그럼 먼저 왜 겨울 아침이 위험한지부터 알아볼까요? 우리 몸속에는 혈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혈관은 마치 고무호스 같은 건데요. 따뜻하면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피가 잘 흐르죠. 그런데 추우면 어떻게 될까요? 고무호스를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밖에 놔둔 호스는 딱딱하게 굳어버리잖아요.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추운 곳에 가면 혈관이 확 조여들어요. 특히 밤새 따뜻한 이불 속에서 주무시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찬 방바닥을 밟고 더 추운 화장실로 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혈관이 갑자기 쫙 조여들면서 혈압이 쑥 올라가요. 그러면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막힐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뇌경색이에요. 통계를 보면요, 뇌경색 환자의 절반 이상이 새벽 5시부터 아침 9시 사이에 발생한대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가장 추운 시간대이기도 하고 또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움직이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겨울 아침이 특히 위험한 거예요. 밤새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관은 수축되어 있고 거기에 갑자기 일어나서 추운 곳으로 이동하니까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건 나이 탓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그걸 모르고 급하게 움직이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박씨 할머니 이야기예요. 박씨 할머니는 올해 72이세요. 평소에 건강하신 편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 준비하시고 손자들 학교 보내고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작년 겨울 12월 어느 날 아침이었대요. 새벽 5시 반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셨대요. 평소처럼 이불을 박차고 벌떡 일어나셨죠. 그런데 그때였대요.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어지러운가? 하셨대요. 그래도 화장실은 가야 하니까 몇 걸음 걸으셨는데요. 문고리를 잡으려는데 왼쪽 손에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손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셨는데 거울을 보니까 얼굴 왼쪽이 좀 이상하더래요. 입이 한쪽으로 살짝 돌아가 있는 것 같았대요. 그때 옆방에서 주무시던 할아버지가 깨셔서 화장실로 오셨어요. 할머니 얼굴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대요. 여보, 얼굴이 왜 그래? 하시면서요. 할머니가 대답하려고 했는데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눌하게 나오더래요. 할아버지가 그 즉시 119에 전화하셨어요. 평소에 건강 관련 유튜브 보셔서 뇌경색 증상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얼굴 이상, 팔 힘 빠짐, 말이 어눌해짐.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보여도 바로 119라는 걸 아셨던 거죠. 구급차가 10분 만에 도착했고 할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가셨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시더니 그러시더래요. 뇌경색 초기입니다. 빨리 잘 오셨네요. 30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도착해서 혈전용해제라는 약을 투여받으셨대요. 그래서 막혔던 혈관이 다시 뚫렸고요. 2주 정도 입원 치료 받으시고 재활치료도 받으셨어요. 지금은 어떠시냐고요?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산책하시고 손주들 밥 해주시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다만 이제는 아침에 절대 급하게 일어나지 않으신대요. 이불 속에서 먼저 손발 주물러 주시고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신대요. 박씨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영감이 119 안 불렀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그냥 누워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엔 다른 할아버지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75이세요. 김씨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 지으시며 사셨어요. 몸이 정말 튼튼하신 분이었어요. 나는 튼튼해서 감기도 날 비켜가 라며 늘 자랑하시던 분이셨죠. 그런데 2년 전 겨울 1월이었대요. 전날 밭에 나가서 김장 배추 정리하시고 들어오셨는데 저녁에는 괜찮으셨대요. 밥도 잘 드시고 TV도 보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뭔가 이상하더래요. 오른쪽 팔다리가 좀 저리고 힘이 없는 것 같았대요. 나도 나이를 먹었구먼 하면서 그냥 평소처럼 일어나셨대요. 아침밥 먹으려고 앉으셨는데 젓가락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반찬을 집으려는데 젓가락을 떨어뜨리시더래요. 할머니가 오늘 손이 왜 그려? 라고 하셨는데 할아버지는 어제 일 많이 해서 그런가벼. 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그날 하루를 그냥 보내셨어요.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말도 좀 어눌해지고 걸을 때 한쪽으로 자꾸 쏠리더래요. 그제야 할머니가 영감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요? 라고 하셔서 다음날 아침 일찍 병원 가셨어요. 그러니까 증상 시작하고 거의 하루 반이 지나서 병원에 가신 거예요.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뇌경색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약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상태였대요. 결국 한 달 넘게 입원하셨고 재활치료도 오래 받으셨어요. 지금은 많이 회복하셨지만 여전히 오른쪽 다리를 좀 끌면서 걷으세요. 손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김씨 할아버지가 제일 후회하시는 일이 내가 그날 병원에 바로 갔어야 하는 건데. 뭘 믿고 내가 그랬을까 어이구.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뇌경색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증상이 있을 시 빠르게 병원에 오시면 거의 회복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놓치면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지금 동네 어르신들 만나면 꼭 이 이야기를 하신대요. 몸이 이상하면 바로 병원 가야 하고 좀 쉬면 낫겠지라고 했다가 나를 믿다간 큰일 난다고요. 자, 그럼 이제 뇌경색이 오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얼굴이 이상해요. 거울을 보면 얼굴 한쪽이 내려가 있거나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웃어보라고 하면 한쪽만 올라가요. 이게 제일 흔한 증상이에요. 두 번째, 팔다리에 힘이 없어요. 특히 한쪽 팔이나 다리에만 힘이 빠져요. 젓가락을 떨어뜨린다거나 걸을 때 한쪽으로 쏠린다거나 물건을 잡으려는데 손이 말을 안 듣는다거나 하는 거죠. 세 번째, 말이 이상해요. 평소에는 말을 잘하시는데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말이 꼬이거나 하고 싶은 말이 생각은 나는데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가 흐려져요. 한쪽 눈을 가렸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인다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거나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심한 어지럼증이 와요. 그냥 어지러운 게 아니라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심한 어지럼증이에요.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요. 여섯 번째, 갑자기 심한 두통이 와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은 심한 두통이에요. 머리가 터질 것 같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119에 전화하셔야 해요. 특히 얼굴, 팔 어눌한 말.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증상이 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5분, 10분 정도 지나니까 다시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니었나 보다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이걸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요. 뇌경색의 강력한 경고 신호예요. 잠깐 왔다 갔다 하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이걸 그냥 넘기면 며칠 안에 진짜 큰 뇌경색이 올 수 있어요. 자, 이제 겨울 아침에 하시면 절대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불 박차고 벌떡 일어나시면 안 돼요.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일찍 일어나는 습관 때문에 자명종 울리면 바로 벌떡 일어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밤새 누워 계셨으니까 혈액순환이 느려진 상태예요.
거기서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확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일어나기 전에 이불 속에서 먼저 손발을 주물러 주세요. 손가락,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시고요. 팔다리도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30초에서 1분 정도요. 그 다음에 천천히 앉아보세요. 앉아서 또 30초 정도 있다가 일어나세요. 두 번째, 화장실에 급하게 뛰어가시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종종종 빨리 가시는 분들 계신데 이것도 위험해요. 특히 화장실이 방보다 훨씬 춥잖아요. 급하게 가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해요. 화장실 가실 때는 천천히 걸어가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화장실 문을 미리 열어두세요. 찬 공기가 좀 빠져나가게요. 화장실 히터가 있으면 미리 틀어두시고요. 세 번째, 찬물로 세수하시면 안 돼요. 겨울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게 혈관에는 정말 안 좋아요. 얼굴에 찬물이 닿으면 안면 혈관이 확 수축하고 그게 뇌혈관에도 영향을 줘요. 세수는 미지근한 물로 하세요.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미지근하게요. 손도 찬물에 씻지 마시고 따뜻한 물에 씻으세요. 네 번째, 공복에 바로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아침 먹기 전에 운동하러 나가신다거나 신문 가지러 나가신다거나 하시는 분들 계신데 겨울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공복 상태에서 찬 공기 마시면 혈당이 떨어지고 혈관이 수축해요. 아침에 나가시려면 따뜻한 물이라도 한 컵 드시고 나가세요. 바나나 하나라도 드시고요. 그리고 목도리, 모자, 장갑 꼭 착용하세요. 다섯 번째, 아침에 갑자기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돼요. 쓰레기 버리러 나가시면서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한 번에 들어 나르신다거나 김장김치 항아리를 옮기신다거나 하시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힘을 주면 혈압이 확 올라가요. 무거운 건 여러 번 나눠서 나르시거나 가족들한테 도움 요청하세요. 혼자 다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뇌혈관을 지키는 좋은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 드세요.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물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아침에는 혈액이 좀 끈적끈적해져 있어요.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면서 흐름이 좋아져요.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이에요. 냉장고에서 꺼낸 물 말고 정수기에서 나오는 미지근한 물이나 보온병에 담아둔 물이요. 한 컵 천천히 마시세요. 두 번째, 목, 손목, 발목을 따뜻하게 하세요. 이 세 곳을 산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큰 혈관이 지나가요. 이 세 곳만 따뜻하게 해도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목도리는 필수예요. 실내에서도 얇은 목도리나 머플러를 두르시고 손목에는 토시를 하시고 발목까지 올라오는 두꺼운 양말을 신으세요. 집 안에서도요. 세 번째,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요.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으쓱으쓱하고 팔을 천천히 돌리고 다리도 주물러 주세요. 특히 종아리를 주무르는 게 좋아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러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다리에 있던 피를 심장으로 올려보내거든요. 저녁에 누워서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주물러 주세요. 네 번째, 하루 한 번은 웃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웃을 때 우리 몸에서 엔도르핀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혈관을 넓혀주고 혈압을 낮춰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도 보시고 손주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웃으시고 친구분들이랑 수다 떨면서 웃으세요. 하루에 한 번 크게 웃는 시간을 가지세요. 다섯 번째, 규칙적으로 주무세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주무시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해요. 매일 리듬이 비슷하면 혈압도 안정돼요. 여섯 번째,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게요. 18도에서 22도 정도가 적당해요. 특히 방과 화장실의 온도 차이가 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일곱 번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나이 드시면 자식 걱정, 손주 걱정, 경제적인 걱정 등등 걱정이 많으시죠. 그런데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려요. 걱정해도 해결 안 되는 일은 내려놓으세요.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제 혈관이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양만큼 중요한 게 음식이에요.
첫 번째, 등푸른 생선이요. 고등어, 꽁치, 삼치, 청어 같은 생선이요. 이런 생선에는 오메가3라는 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혈관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줘요. 일주일에 2~3번은 드시는 게 좋아요. 구워 드셔도 좋고 조림으로 드셔도 좋아요. 다만 너무 짜지 않게 간을 해야 해요. 소금 대신 생강이나 마늘로 비린내를 잡으시고요. 두 번째,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예요. 미역국 좋아하시죠? 미역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칼륨은 몸속의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줘요. 그래서 혈압이 내려가요. 미역국 끓일 때도 소금 적게 넣으시고 대신 멸치나 다시마로 깊은 맛을 내세요. 아침에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정말 좋아요. 세 번째, 견과류예요.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거요.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좋아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안 좋고 한 줌 정도가 딱이에요. 그냥 드셔도 좋고 꿀에 재워서 드셔도 좋아요. 요즘은 작은 봉지에 소량씩 포장된 것도 많이 팔잖아요. 그런 거 사서 매일 하나씩 드세요. 네 번째, 채소예요. 특히 초록색 채소가 좋아요. 시금치, 브로콜리, 상추, 깻잎, 쑥갓 같은 거요. 이런 채소에는 엽산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어요. 엽산이 혈관을 보호해줘요. 매 끼니마다 채소를 드세요. 나물로 무쳐서 드셔도 좋고 쌈으로 싸 드셔도 좋고 된장국에 넣어 드셔도 좋아요. 다섯 번째, 콩이에요. 두부, 된장, 청국장, 콩나물 같은 거요.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게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아침에 두부 반모 정도 드시는 것도 좋고 된장찌개 끓여 드시는 것도 좋아요. 청국장은 냄새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신데 혈관에는 정말 좋아요. 여섯 번째, 등 푸른 채소랑 뿌리 채소예요. 당근, 무, 우엉, 연근 같은 거요. 특히 연근이 좋아요. 연근에는 뮤신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요. 연근 조림해서 반찬으로 드시거나 연근차 끓여서 드시는 것도 좋아요. 일곱 번째, 들기름이에요. 참기름보다 들기름이 혈관에 더 좋아요. 나물 무칠 때 들기름 넣으시고 밥 비빔밥 할 때도 들기름 넣으세요. 그런데 반대로 조심해야 할 음식도 있어요. 첫째, 짠 음식이에요.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거요. 이런 건 적게 드세요. 특히 국물이요. 김치 국물, 찌개 국물 많이 드시면 염분 섭취가 많아져요. 국물은 적게 드세요. 둘째, 라면이에요. 라면은 염분도 많고 기름도 많아요. 가끔 한 번씩은 괜찮지만 자주 드시면 안 돼요. 셋째, 튀긴 음식이에요. 치킨, 튀김, 전 같은 거요. 기름이 많아서 혈관에 안 좋아요. 넷째, 흰쌀밥만 계속 드시는 것도 안 좋아요. 잡곡밥이 훨씬 좋아요. 현미, 보리, 콩, 흑미 같은 거 섞어서 드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 어르신이 뇌경색 증상을 보이면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예요. 첫 번째,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침착하게 빨리 움직여야 해요. 두 번째,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좀 지켜보다가 이러지 마세요.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119예요. 전화하면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몇몇 세 어르신인데요. 갑자기 얼굴 한쪽이 내려갔어요. 또는 갑자기 팔에 힘이 없어요. 또는 말을 제대로 못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상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뇌경색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더 빨리 출동해요. 세 번째, 구급차 오는 동안 어르신을 편하게 눕히세요. 옆으로 누이시는 게 좋아요. 혹시 토할 수도 있으니까요. 베개는 낮은 걸로 하시고요. 네 번째, 절대 물이나 음식을 들이지 마세요. 삼키는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 있어서 살에 들 수 있어요. 입안에 있는 음식이나 틀니가 있으면 빼내세요. 다섯 번째, 약을 임의로 들이지 마세요. 혈압약 드려야 하나? 아스피린 드려야 하나? 이러시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시기 전까지는 아무 약도 드리면 안 돼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기억해 두세요. 몇 시 몇 분에 증상이 시작됐는지를 병원에서 물어봐요. 이게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해요. 정확히 모르시면 대략이라도 아침 7시쯤 이렇게라도 말씀하세요.
7번째, 평소에 드시던 약을 챙기세요.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등등 드시던 약들을 가방에 넣어서 같이 가세요. 병원에서 어떤 약을 드시는지 알아야 치료하기 쉬워요. 8번째, 구급차가 도착하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세요. 언제부터 이랬는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평소에 무슨 병이 있는지, 무슨 약을 드시는지 이런 걸 설명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증상이 금방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아, 괜찮아졌네 하고 병원 안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제일 위험해요. 증상이 5분, 10분 만에 사라졌어도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이게 진짜 큰 뇌경색의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어르신들, 나이 드셨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나이가 몇인데 뭐 이러지 마세요. 우리 몸은 아직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르신 중에 80살에 뇌경색 오셨다가 완전히 회복하신 분도 계세요. 재활 열심히 하시고 생활 습관 바꾸시고 지금은 등산도 다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 조부모님께 이 영상 꼭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 천천히 일어나시는지, 물은 잘 드시는지, 따뜻하게 입고 계신지 관심 가져주세요. 엄마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셔야 해요. 아버지 물 좀 드세요. 할머니, 목도리하고 나가세요. 이런 작은 관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 계시죠? 혼자 계시면 더 조심하셔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자식들이나 친구분들한테 전화 한 통씩 하세요. 나 잘 일어났어, 이런 안부 전화요. 그럼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빨리 알 수 있잖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건강 앱도 많아요. 하루에 한 번씩 체크하는 것도 있고요. 자식들이 설치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은 춥지만 우리가 조심하고 대비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날 수 있어요. 찬 바람이 불어도 우리 마음만큼은 따뜻하게 서로 챙기면서 지내요. 하루 한 번 따뜻한 물 한 잔. 하루 한 번 크게 웃기. 하루 한 번 가벼운 스트레칭.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달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면 몸이 평소와 다르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 가세요. 별거 아니겠지 하지 마시고요. 목숨은 하나예요. 오늘 이 영상 보신 여러분, 이미 스스로를 아끼고 계신 분들이에요. 건강 정보 찾아보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런 노력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건강하세요. 아침에 눈 뜨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올겨울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여러분의 건강이 가족의 행복이고 우리 모두의 행복이에요. 오늘도 정말 잘 버티셨어요. 내일도 잘 버티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건강하세요.